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또 다른 이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장수마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식단, 생활습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대변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듯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 특히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즉 젖산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로 도시 사람들의 장에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죠. 더 중요한 것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균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고 장수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내 미생물.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변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은행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대변은행이 존재합니다.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이 은행은 대변을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금덩이와 같은 귀한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대변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는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외에 수많은 유익균과 건강한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황금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의 모양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이상적인 바나나 모양이어야 함은 물론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 정밀검사 등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100명의 지원자 중 단 8명만이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할 정도로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기증자로 선정된 후에도 3개월마다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대변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한 대변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동결 건조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와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변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많은 약 38조 개에 달합니다. 세포 수로만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움직이는 미생물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90% 이상이 바로 우리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미생물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이죠. 아기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의 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 방식, 모유 수유 여부, 이유식의 종류에 따라 아기의 장 속에는 각기 다른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완벽했던 공생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불균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미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고 유익균 대신 유해균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햄버거, 피자, 기름진 고기와 같은 서구화된 식단은 우리 몸에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음식입니다. 먹이를 얻지 못해 굶주린 유익균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외 연구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행위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미생물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즉, 장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과 수많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공생관계의 한 축인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자 다른 한 축인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 바로 우리의 한식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서구식, 일반 한식,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전통 발효 한식을 각각 섭취하게 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전통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 김치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김치의 풍부한 바이셀라와 같은 발효 유산균은 장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핵심 유익균들을 대량으로 증식시켰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유산균이 차례로 활동합니다. 초기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류코노스톡, 중기에는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바이셀라,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락토바실러스가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유산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점, 즉 살짝 신맛이 돌기 시작하며 맛있게 익었을 때의 김치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무려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성인이 하루 평균 70g의 김치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매일 김치를 통해 약 700억에서 1000억 마리에 달하는 천연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십 병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김치는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배추, 무 등의 풍부한 섬유질,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완벽한 신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물론 한식의 위대함은 김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식초, 그리고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은 각기 다른 유익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발효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균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농경민족의 후손은 수렵민족의 후손보다 탄수화물, 즉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곡물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유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지도에 각인된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장 건강이 무너진 3명의 참가자가 2주 동안 전문가들이 설계한 전통 한식 식단을 섭취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미밥, 건나물, 뱅어포, 청국장 불고기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이색적인 김치가 제공되었습니다. 과연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2주 후, 세 참가자 모두의 건강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건강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모두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 이유를 장과 뇌가 연결된 장뇌축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좋은 식재료들이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고 늘어난 유익균들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 분석 결과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서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지구가 병드는 것처럼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건강의 비밀,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장내 생태계, 그리고 그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천 년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전자를 품고 있으며 그 유전자는 한식을 통해 가장 빛을 발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가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우주를 살리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또 다른 이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장수마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식단, 생활습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대변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듯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 특히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즉 젖산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로 도시 사람들의 장에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죠. 더 중요한 것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균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고 장수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내 미생물.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변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은행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대변은행이 존재합니다.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이 은행은 대변을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금덩이와 같은 귀한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대변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는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외에 수많은 유익균과 건강한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황금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의 모양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이상적인 바나나 모양이어야 함은 물론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 정밀검사 등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100명의 지원자 중 단 8명만이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할 정도로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기증자로 선정된 후에도 3개월마다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대변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한 대변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동결 건조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와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변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많은 약 38조 개에 달합니다. 세포 수로만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움직이는 미생물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90% 이상이 바로 우리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미생물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이죠. 아기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의 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 방식, 모유 수유 여부, 이유식의 종류에 따라 아기의 장 속에는 각기 다른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완벽했던 공생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불균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미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고 유익균 대신 유해균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햄버거, 피자, 기름진 고기와 같은 서구화된 식단은 우리 몸에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음식입니다. 먹이를 얻지 못해 굶주린 유익균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외 연구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행위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미생물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즉, 장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과 수많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공생관계의 한 축인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자 다른 한 축인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 바로 우리의 한식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서구식, 일반 한식,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전통 발효 한식을 각각 섭취하게 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전통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 김치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김치의 풍부한 바이셀라와 같은 발효 유산균은 장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핵심 유익균들을 대량으로 증식시켰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유산균이 차례로 활동합니다. 초기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류코노스톡, 중기에는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바이셀라,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락토바실러스가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유산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점, 즉 살짝 신맛이 돌기 시작하며 맛있게 익었을 때의 김치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무려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성인이 하루 평균 70g의 김치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매일 김치를 통해 약 700억에서 1000억 마리에 달하는 천연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십 병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김치는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배추, 무 등의 풍부한 섬유질,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완벽한 신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물론 한식의 위대함은 김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식초, 그리고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은 각기 다른 유익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발효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균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농경민족의 후손은 수렵민족의 후손보다 탄수화물, 즉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곡물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유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지도에 각인된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장 건강이 무너진 3명의 참가자가 2주 동안 전문가들이 설계한 전통 한식 식단을 섭취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미밥, 건나물, 뱅어포, 청국장 불고기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이색적인 김치가 제공되었습니다. 과연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2주 후, 세 참가자 모두의 건강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건강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모두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 이유를 장과 뇌가 연결된 장뇌축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좋은 식재료들이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고, 늘어난 유익균들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 분석 결과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서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지구가 병드는 것처럼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건강의 비밀,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장내 생태계, 그리고 그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천 년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전자를 품고 있으며 그 유전자는 한식을 통해 가장 빛을 발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가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우주를 살리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또 다른 이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장수마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식단, 생활습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대변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듯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 특히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즉 젖산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로 도시 사람들의 장에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죠. 더 중요한 것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균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고 장수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내 미생물.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변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은행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대변은행이 존재합니다.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이 은행은 대변을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금덩이와 같은 귀한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대변 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는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외에 수많은 유익균과 건강한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황금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의 모양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이상적인 바나나 모양이어야 함은 물론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 정밀검사 등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100명의 지원자 중 단 8명만이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할 정도로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기증자로 선정된 후에도 3개월마다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대변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한 대변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동결 건조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와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변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많은 약 38조 개에 달합니다. 세포 수로만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움직이는 미생물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90% 이상이 바로 우리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미생물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이죠. 아기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의 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 방식, 모유 수유 여부, 이유식의 종류에 따라 아기의 장 속에는 각기 다른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완벽했던 공생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불균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미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고 유익균 대신 유해균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햄버거, 피자, 기름진 고기와 같은 서구화된 식단은 우리 몸에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음식입니다. 먹이를 얻지 못해 굶주린 유익균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외 연구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행위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미생물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즉, 장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과 수많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공생관계의 한 축인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자 다른 한 축인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 바로 우리의 한식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서구식, 일반 한식,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전통 발효 한식을 각각 섭취하게 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전통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 김치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김치에 풍부한 바이셀라와 같은 발효 유산균은 장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핵심 유익균들을 대량으로 증식시켰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유산균이 차례로 활동합니다. 초기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류코노스톡, 중기에는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바이셀라,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락토바실러스가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유산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점, 즉 살짝 신맛이 돌기 시작하며 맛있게 익었을 때의 김치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무려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성인이 하루 평균 70g의 김치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매일 김치를 통해 약 700억에서 1000억 마리에 달하는 천연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십 병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김치는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배추, 무 등의 풍부한 섬유질,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완벽한 신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물론 한식의 위대함은 김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식초, 그리고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은 각기 다른 유익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발효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균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농경민족의 후손은 수렵민족의 후손보다 탄수화물, 즉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곡물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유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지도에 각인된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장 건강이 무너진 3명의 참가자가 2주 동안 전문가들이 설계한 전통 한식 식단을 섭취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미밥, 건나물, 뱅어포, 청국장 불고기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이색적인 김치가 제공되었습니다. 과연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2주 후, 세 참가자 모두의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 건강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모두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 이유를 장과 뇌가 연결된 장내축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좋은 식재료들이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고, 늘어난 유익균들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 분석 결과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서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지구가 병드는 것처럼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건강의 비밀,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장내 생태계, 그리고 그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천 년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전자를 품고 있으며 그 유전자는 한식을 통해 가장 빛을 발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가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우주를 살리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또 다른 이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장수마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식단, 생활습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대변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듯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 특히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즉 젖산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로 도시 사람들의 장에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죠.
더 중요한 것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균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고 장수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내 미생물.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변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은행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대변은행이 존재합니다. 2017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이 은행은 대변을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금덩이와 같은 귀한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대변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는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외에 수많은 유익균과 건강한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황금을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의 모양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이상적인 바나나 모양이어야 함은 물론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 정밀검사 등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100명의 지원자 중 단 8명만이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할 정도로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기증자로 선정된 후에도 3개월마다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대변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한 대변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동결 건조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와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변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많은 약 38조 개에 달합니다. 세포 수로만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움직이는 미생물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90% 이상이 바로 우리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미생물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이죠. 아기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의 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 방식, 모유 수유 여부, 이유식의 종류에 따라 아기의 장 속에는 각기 다른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완벽했던 공생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불균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미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고 유익균 대신 유해균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햄버거, 피자, 기름진 고기와 같은 서구화된 식단은 우리 몸에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음식입니다.
먹이를 얻지 못해 굶주린 유익균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외 연구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행위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미생물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즉, 장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과 수많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공생관계의 한 축인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자 다른 한 축인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 바로 우리의 한식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서구식, 일반 한식,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전통 발효 한식을 각각 섭취하게 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전통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 김치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김치의 풍부한 바이셀라와 같은 발효 유산균은 장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핵심 유익균들을 대량으로 증식시켰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유산균이 차례로 활동합니다. 초기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류코노스톡, 중기에는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바이셀라,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락토바실러스가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유산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점, 즉 살짝 신맛이 돌기 시작하며 맛있게 익었을 때의 김치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무려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성인이 하루 평균 70g의 김치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매일 김치를 통해 약 700억에서 1000억 마리에 달하는 천연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십 병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김치는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배추, 무 등의 풍부한 섬유질,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완벽한 신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물론 한식의 위대함은 김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식초, 그리고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은 각기 다른 유익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발효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균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농경민족의 후손은 수렵민족의 후손보다 탄수화물, 즉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곡물과 채소 위주의 한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유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지도에 각인된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장 건강이 무너진 3명의 참가자가 2주 동안 전문가들이 설계한 전통 한식 식단을 섭취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미밥, 건나물, 뱅어포, 청국장 불고기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이색적인 김치가 제공되었습니다. 과연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2주 후, 세 참가자 모두의 건강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건강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모두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 이유를 장과 뇌가 연결된 장내축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좋은 식재료들이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고, 늘어난 유익균들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 분석 결과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서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지구가 병드는 것처럼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건강의 비밀,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장내 생태계, 그리고 그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천 년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전자를 품고 있으며 그 유전자는 한식을 통해 가장 빛을 발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가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우주를 살리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영양제에서, 또 다른 이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장수마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식단, 생활습관, 심지어 유전자까지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대변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듯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골, 특히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 즉 젖산균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로 도시 사람들의 장에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죠. 더 중요한 것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균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고 장수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9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제